최근 일본 프라모델계를 뒤집어 놓은 반다이의 야심작, 아니 문제작이 있습니다. 이른바 똥프라라고 불리는 운코 스루데이즈죠. 이게 품질이 안 좋아서 똥이 아니라 이름이 운코 똥입니다. 이 키트는 프라모델 파트와 점토로 만드는 신개념 클레이 모델 키트로 프라모델 부품 모양을 찍어내는 형틀, 그리고 인체 무해한 점토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얼핏 보면 별것 없는 이 제품이 화제가 된 이유는 정말 기록적으로 안 팔리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91% 할인을 해도 재고가 쌓여 있고 인터넷에선 단돈 5엔에 팔리기도 하더니 신제품인 DX 세트는 발매되자마자 정가 3,300엔짜리가 200엔 떨이로 전락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장에 수북히 쌓여 있죠. 이렇게 그것은 건프라 매대의 소신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도대체 반다이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제품을 세상에 내놨으며 왜 이 제품은 역사에 남을 악성 재고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우선 이 제품의 정체부터 알아보죠. 2025년 7월에 발매된 운코 스루데이즈. 개발자인 반다이 스피리츠의 아베 유타카는 아이들은 똥을 좋아한다는 불변의 진리에 착안했습니다. 누구라도 간단하게 깨끗한 그것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진지하고도 관계 어린 고민 끝에 보다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것, 즐겁고 예쁜 그것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정말 똥을 좋아할까요? 이외로 학문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한 글자인데다가 경험이라서 아이가 발음하기 쉬운데다 어른들을 당황하게 만들어서 쾌감을 느끼게 하며 프로이트의 심리학에서는 아이들이 배설물을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기분이 좋아진다는 성취감을 동시에 느낀다고 하죠.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두 번째 단계, 바로 학문기입니다. 저도 당황스럽다 할까?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면서 현타가 오네요. 대체 왜 나는 그것을 연이어 바라보고 있는가? 과연 이 영상의 말로는 어찌 될 것인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영상이 묻히길 바라는 것은 생전 처음입니다. 당황스럽군요. 아마 똥프라를 진지하게 분석한 유튜버는 제가 처음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 야심작은 엄청난 비난에 휘말렸고 90% 넘게 세일해도 재고가 차고 넘치게 되었죠. 그렇다면 반다이는 왜 굳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을까요? 여기엔 반다이의 깊은 속사정이 있습니다. 반다이는 건담 하나로 일본 프라모델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건담 말고는 먹거리가 없다는 뜻도 되죠. 그리고 이 먹거리도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건담을 안 보거든요. 애니메이션 수상에 많이 해서 미오리네가 요즘 애들은 건담을 모른다면서 메타 발언을 할 정도니까요. 이대로라면 미래의 프라모델 고객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건프라 구매자가 언제까지 사라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반다이는 포켓몬스터나 요기워치 같은 아동용 히트작을 계속 개발해야 하는데 이 시도가 잘 풀리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위한 건담 포지션의 경기의 전기는 우수한 키트에 완성돼도 불구하고 실패했고 마신 창조전 와타루 같은 경우에도 작품평이 좋았음에도 막상 프라모델 쪽 반응은 미지근한 상황. 결국 일본에서는 덤핑가로 팔리고 있죠. 아이들에게 잘 팔리는, 만드는 즐거움을 주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 나아가 수십 년을 갈 스테디셀러를 개발하는 것은 반다이의 수건 사업인 겁니다. 그리고 똥프라는 이런 취지에서 개발되었죠. 100여 명이 참여한 여러 번의 회의 끝에 이름을 운코로 할지 운치로 할지 치열하게 토론했고 쥬라기 공원, 트랜스포머 등을 제치고 출시할 정도로 이 제품은 반다이의 기대를 한몸에 모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우선 정리하자면 저는 컨셉 자체는 정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 이를 점토로 제작하여 아이들의 창작력을 돋운다는 점, 어른들이 보면 대체 이게 뭐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만든다는 즐거움을 준다는 점에선 참 좋은 기획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 기획, 왜 망한 걸까요? 문제는 파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우린 반다이 하면 하나의 회사를 떠올리지만 사실 알고 보면 꽤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9일 반다이 남코는 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고 이때 건담, 건프라, 피규어를 다루는 파란 로고의 반다이 스피리츠, 그리고 장난감, 캡슐 토이, 시관, 패션, 생활용품을 파는 빨간 로고의 반다이 주식회사로 나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둘은 유통망이 완전히 다릅니다. 빨간 반다이는 마트, 장난감 코너로 가고 파란 반다이는 하비샵이나 건담 베이스로 가지요. 그런데 이걸 만든 건 건프라를 만드는 파란 반다이였습니다. 즉 원래라면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코너에 있어야 할 물건이 건담과 로봇이 진열된 어른들의 취미 공간인 하비샵으로 흘러들어온 것이죠.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한 물건이 어른들의 공간에서 팔리기 시작했다. 저는 이게 비극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피리츠의 매대 혹은 유통망은 대형 매장의 건프라 전시대나 건담 베이스 그리고 프라모델 소매상입니다. 자, 여러분이 모형샵에 갔다고 가정해보죠. 멋진 피지 옆에 뜬금없이 놓여있는 그것, 이걸 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선은 건프라 회사가 이런 기획을 일하면서 당황할 것이고 그 다음엔 그 모양을 보면서 황당해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엔 화가 날 겁니다. 건프라 물량도 없는데 이딴 거나 만들어? 하고 말이죠. 최근 건프라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연일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전 이게 일반적인 반다이 계열의 완구, 아이들 완구 유통망을 사용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소비자층이 다른 건프라와 진열되면서 동일한 소재가 어른들을 당황시킨 겁니다. 이렇게 어른들에게 외면받은 운꼬데이즈, 그리고 한 유튜버를 현태에 빠뜨린 운꼬데이즈, 일본의 프라모델러, 모형점 유튜브 혹은 모형점의 X에는 이 제품의 유통 방식에 대한 고충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발주 방식인데요. 일본에선 물건을 발주할 때 종이로 된 주문서에 수량을 체크해서 보냅니다. 헤비함즈 커스텀 10개 라고 체크하면 10개를 보내오는 식이죠. 하지만 건프라의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물건을 10개 갖고 싶으면 20개 혹은 30개를 주문해야 결국 한두 개 받을까 말까 한 상황이 되었죠. 즉 발주할 때 필요 이상으로 체크하는 버릇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대망의 똥프라 발주 날 사장님들은 습관처럼 넉넉하게 주문을 넣었다고 합니다. 10개 주문하면 1개 오겠지? 하지만 반다이는 주문 들어온 수량 100%를 보내왔다고 해요. 즉 매장에 필요 이상의 물량이 공급된 것이죠. 그런데 건담 같은 제품이야 트리스탄 같은 악성 재고가 아니면 언젠가는 다 팔리겠지만 이 제품은 그렇게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에는 종이 차력이 들어가는데 종이 차력에는 법적인 유통기한은 없지만 제조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굳거나 곰팡이가 펴서 실질적인 유통기한은 1년에서 2년 정도라고 하네요. 즉 빨리 못 팔면 할 수 없이 폐기 처분을 해야 하는 거죠. 게다가 소매상들은 이게 점토가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해요. 나중에 제품을 받고 전시 제품을 만들거나 혹은 인터넷에 리뷰를 보고 알았다네요. 그들도 모형재료를 파는 사람들이니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많이 주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소매점 처지에선 살기 위해 90% 세일 혹은 ON30를 해서라도 가게 밖으로 밀어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그럼 안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최근 반다이는 작품의 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주서에 제품명을 안 쓰고 무슨 작품의 신상품 A, B라고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라 운꼬데이즈 F, C, H 등으로 적혀 있는데 개중에는 공주님처럼 잘 팔리는 제품도 있어서 뭔지 모르고 주문했다가 제품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즉 제품 발주가 일종의 도박인 셈이죠. 다만 현지 모델러들은 발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안 팔리는 운꼬데이즈를 계속 주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태는 기획의 실패라기보다는 번지수의 실패입니다. 만약 이 제품이 빨간 반다이를 통해 아이들용 장난감 유통 라인으로 풀렸다면 어땠을까요? 실제로 일본 지인에게 물어보고 제품 후기를 보니 아이들은 좋아한다는 평이 많더군요.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저는 이걸 반다이 주식회사가 완구로 기획해서 토이 유통 라인을 타고 아이들에게 판매되었다면 반응이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합의 유통 라인에 풀리는 바람에 이 제품은 찬밥 신세가 된 것이고 건프라 품귀 현상과 엮이는 바람에 모델러들의 눈밖에 난 것이죠. 아이들용 제품을 팔아본 적이 없는 소매상은 특히 더 고생하게 되었으며 또한 대형 매장이라고 해도 일반 완구 매대와 아이들 친화적 공간과의 연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역시 악성 재고가 되어버린 것이죠. 제가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면 아무도 보지 않듯 모든 제품엔 그 나름만의 판매 방식이 있는 법입니다. 반다이가 아이들을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은 응원하지만 다음에는 제발 팔 것을 먼저 보고 물건을 만들었으면 그리고 파는 방법을 더 연구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교훈, 기획이 아무리 좋아도 자리를 잘못 잡으면 똥된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